현재 제주도는 14호 태풍 찬투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이미 70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뒤라 긴장감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는 지금 서귀포시 법한포구에 나와 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는 가운데 비도 조금씩 내리고 있는데요. 태풍이 서귀포 남남서쪽 280km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태풍의 위력을 점차 느낄 수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높아지면서 해안가에는 높은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들고 있습니다. 제주 전역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제주 지역은 지난 13일부터 한라산 진달래밭에 7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비는 어제 하루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지만 마라도에서 시속 90km의 강풍이 관측되는 등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전신주가 쓰러지고 건물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 신고 20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제14호 태풍 찬투는 내일 오전 8시 서귀포 남동쪽 50km 해상까지 올라오면서 제주에 가장 근접한 뒤 대마도 남쪽 해상을 지나 일본 혼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북상하면서 제주 지역 유치원과 모든 초중 고등학교는 내일 하루 등교 수업을 중단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했습니다. 제주와 다른 지역을 잇는 여객선 운항은 모두 통제되고 있고 도내 항포구에는 어선 2천여 척이 대피해 있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부터 항공기 운항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한 바람이 우려되면서 한라산 입산도 전면 통제되고 있는데요. 제주는 내일까지 시속 145km의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4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법한포구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최종 시험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우리 군이 자체 개발한 차세대 전략 무기도 대대적으로 공개됐는데 문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고요한 바다 아래에서 미사일이 솟아오릅니다. 잠수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 SLBM의 발사 장면입니다. 충남 앞바다에서 쏘아올린 SLBM은 순식간에 남쪽으로 400km를 날아 목표 지점에 명중했습니다. 적의 감시망을 피해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쏠 수 있어 게임 체인저로도 평가받는데 실제 바닷속에서 발사해 최종 타격까지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바지선 위에서 모의 실험을 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을 빼면 미국과 러시아,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 인도에 이은 7번째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비대칭 전력에 대해서 우리 SLBM이 아주 효과적인 억지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날개를 펼친 뒤 목표물을 향해 날아가 꽂힙니다. 스텔스 성능과 정밀 유도 기술을 갖춰 먼 거리에서 쏘는 공대지 미사일로 역시 처음으로 항공기 분리 시험을 마쳤습니다. 탄도 중량을 2톤 이상으로 늘려 최대한 넓은 면적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초음속으로 날아 지하 갱도 같은 은밀한 표적을 빠르게 공략하는 순항미사일도 자체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형 위성을 지구 저궤도에 올릴 수 있는 고체 추진 기관도 연소 시험까지 마치고 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SLBM 참관 발언을 문제 삼아 남북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최근 미사일 발사는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해명하면서 남북 관계에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SLBM 참관 발언이 나온 지 불과 4시간 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한밤중 비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기에 충분하다는 부적절한 실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까지 나서서 상대방을 헐뜯는 데 가세한다면 부득이 맞대응 성격의 행동이 뒤따르게 될 것이라며 남북관계가 완전 파괴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최근 잇따른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 아닌 자위적인 활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남조선이
억측하는 대로 그 누구를 겨냥하고 그 어떤 시기를 선택해 도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나 왕이 중국 외교부장 방한, 남측의 SLBM 발사일과 맞물린 건 우연일 뿐 의도한 게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김 부부장은 남북관계 완전 파괴를 언급하면서도 그걸 바라지 않는다며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담화에서 이례적으로 남조선 당국자라는 우회적인 표현 대신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 담화의 내용과 의도 등을 분석하고 있다며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쐈던 미사일의 보안 시험으로 추정되는데 우리 군의 SLBM 발사 시험이나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한과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오후 12시 34분. 우리 군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이 성공하기 약 2시간 전입니다.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5분 간격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 미사일 2발은 동해상으로 800km를 날아갔고 고도는 60km였습니다. 지난 3월 발사했던 탄도 미사일 비행거리 600km보다 200km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번 미사일은 북한이 지난 3월에 쐈던 이스칸데르 개량형인 KN-23과 동일하며 사거리를 늘리고 정밀도를 높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3월에 발사한 실험 결과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서 시험 발사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건 올해 들어 5번째. 이번 같은 탄도 미사일은 지난 3월 25일 이후 2번째입니다. 지난 11일과 12일 발사한 순항 미사일과 달리 이번에 발사한 탄도 미사일은 UN 안보리 결의 위반 대상. 당장 일본은 자신들의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미사일이 낙하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本年3月25日以来、約6ヶ月ぶりの弾道ミサイル発射は、我が国と地域の平和と安全を脅かすものであり、言語道断です。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 소집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명하고 미국 등 관련국과 발사 배경 등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000명 안팎이 예상됩니다. 통합 뉴스룸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찬 기자, 추석을 앞두고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모습인데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55명입니다. 어젯밤 9시 기준입니다. 자정까지 확진자가 추가되는 걸 감안하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2,000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는 86명 적습니다. 수도권의 비중이 역시나 높았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 78.9%나 차지했습니다. 특히 서울이 전날에 이어 어제도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확산세의 원인으로 사적 모임 증가와 함께 등교 확대로 이동량 증가를 꼽았습니다. 실제 초중고교 학생은 확진자 발생률이 지난 6월에는 10만 명당 22.5명이었는데요. 그런데 지난달에는 83.7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추석 이후도 우려됩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검출률이 98%에 달합니다. 추석으로 인해서 수도권 중심의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확장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도 계속해서 연휴 기간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가족 모임이 불가피하면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환기를 자주 해야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백신 1차 목표로 전 국민 70% 접종을 내세웠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현재까지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은 3,458만 명입니다. 전체 접종 대상자의 67%가 넘습니다. 70%까지는 약 130만 명이 남았는데요. 지금 속도라면 이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은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집단 면역을 위해선 2차 접종 완료율이 중요합니다. 현재는 40% 수준인데요. 정부는 2차 접종률 70% 달성을 10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인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집단 면역이 형성되는 만큼 정부는 현재 6주인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간격을 다시 각각 3주, 4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